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조정 흐름으로 가니까 각종 테마가 붙어요. 그러면서 정치 테마라 그래서 뭐 요런데 이제 좀 붙어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하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런 거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라는 테마를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에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정치 테마가 기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원익큐브라는 기업이 이제 뭐 윤석열 테마, 아이크래프트하고 뭐 요 두 개가 이제 뭐 이런 테마가 붙었는데, 윤석열 씨가 아니고, 이가 아니고 씨인데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윤석열 씨가 아니고 이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아이크래프트라는 기업과 원익큐브의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뭐 비싼 구간에 왔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이제 매도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지, 테마라는 건 항상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슈가 붙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게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거다. 그러면 일단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 되고요. 수익 인증 해주신 이제 평생 투자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평단가가 이제 한 1,7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3,485원에 100% 구간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원익큐브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2021년 3월 10일날 해주셨고, 슈라님이 예전에 2018년도 9월달에 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이제 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정치 테마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윤석열 씨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게 무슨 뭐 흥망성쇠가 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자, 투기 자금들이 붙으면 대기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투기 자금이라는 게 힘이 강해지면.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슈라는 게 붙으면 오히려 이제 요런 데서 대기 매물을 많이 만들어가고 주가가 빠져버리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오래 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거꾸로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자, 버블을 만들어주지 않고 빠져준다 그러면 투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업이 싸다 그러면 어때요? 자, 요런 것들은 보면 안 되겠죠. 이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도 이 기업이 이제 뭐 싸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저렴한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이제 매도 찬스가 된다는 거죠. 투매가 나와주면 이제 땡큐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기업, 예를 들어 기업 가치보다 이제 뭐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무슨 뭐 투기 자금들이 물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고, 항상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 신용 물량을 체크해보면서 조정을 기다려서 기업 가치와 대입해서 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돼야 될 부분들은 가치인데, 기업의 가치인데 이런 이슈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금융인식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보면 코로나 때 이 기업은 시총이 200억에서 300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죠. 2천억 정도, 평균 2천억에서 뭐 한 2,400억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익이 많이 안 찍혀요. 요게 투자인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투자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하고 2019년도에는 이제 뭐 좀 적자로 이제 돌아섰다가 최근에 보면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회복된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되면서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느냐, 요런 요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슈라님이 이제 2017년도에 담았다 여기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81%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 기업이 망할 게 아니면 사실 이런 하락이라는 게 가능하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코로나라는 이제 이슈로 엄청난 박인 세일을 해준 거예요. 이때는 이 기업만이 아니고 뭐 거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폭락이 나왔었죠. 평생투자님 같은 경우도 보면 평단이 1,700원 정도니까 800원까지 빠졌으면 마이너스 60% 이상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테마 붙어갖고 지금 또 어때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분할 매도 포지션을 주잖아요. 이 기업이 적자 15억, 18억 봐갖고 망할 기업이냐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810원까지 빠졌는데 주가가 810원까지 빠질 때 지금은 이제 시총이 11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200억, 300억 했다고요. 매출이 2000억씩 나오고 또 무슨 뭐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치에 대입해서 이게 200억, 300억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주가가 그만큼 하락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라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원익큐브라는 회사를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를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주주. 이 기업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권리가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해서 예를 들어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주식수에 나눠갖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200억, 300억이었으면 이 회사가 200억, 300억보다 이상되는 가치냐를 보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슈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치 테마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슈를 보게 되면 항상 외국 포지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를 줄이려면 그 금융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죠. 시장의 변동성에 관해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인간 심리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욕심이 작용을 하고 어쩔 때는 공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제 보면 이때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뭐 이제 뭐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막 작용하는 것들은 뭐예요? 뭐 쿠팡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테마를 돌리면서 버블을 막 만들어줄 때 그럴 때 좋은 매도 찬스들이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보다 많이 높아져 있으면 그럴 때가 이제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라고요. 항상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바라보게 되면 변동성을 따라다니다가 맨날 고점에서 자꾸 저점에서 이제 견디다가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거 오면은 무서우니까 공포에 이제 뭐 매도 투매에 동참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을 장기적으로 크게 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원유큐브라는 기업이 이제 한 시총이 지금 1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기업이 대충 한 100억은 벌어야 되겠네. 지금 한 이익이 한 30억 정도 찍히니까 앞으로 이렇게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요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2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이익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익큐브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보니까 자 OLED 소재, 3D 프린팅 폴더블 뭐 요런 걸로 이제 카테고리가 엮여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OLED 업황을 보면 어때요? OLED 업황이 지금 이제 이 OLED를 지금 대부분 소비해주는 쪽이 휴대폰이란 말이에요. 핸드폰이라고요. 근데 핸드폰 업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노이즈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업황이 살아나는 중이죠. 지금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잡힐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가 막 부족하다 그러는 것처럼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금 좀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직접 하고 하니까 훨씬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점유율도 저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유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부터는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휴대폰 업황이 좀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이면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활용 가능한 소재로 은나노 와이어와 관련된 다운스트림을 개발하고 뭐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투자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은나노 와이어가 뭐야? 라는 게 궁금하면 또 공부를 해봐도 되고. 저는 이제 요런 것들은 세부적인 공부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들어가는 소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도 시간이 지나고 뭐하고 하면 계속 바뀌어요. 기술 개발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이 업황이라는 거 보고, 이제 뭐 실적 같은 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기업의 가치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이런 세부적인 것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공부해봐야 별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진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들은 조금 이제 덜 하는 편이고요. 그건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나 봤더니, 일단 화학 사업 하고 있고, 수지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 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고, 건자재 사업도 하고 있고, 뭐 PMP, 뭐 이런 거 등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충 이제 뭐 화학기업이구나. 대충 보면 되겠죠. OLED 소재에 좀 가까운 기업이다. 그럼 업황만 돌아서면, 수요만 늘어나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잡힐 수 있겠네. OLED 업황이 어떤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숫자가 그렇게 따라와 주는지를 체크해가면서 보유해가는 거예요. 자, 폴더블 OLED 시장 업황을 체크를 하면서, 매출이 2,500억에서 3,000억이 넘어가는지, 이런 성장 흐름들이 잡히는지를 이제 보면서 포지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한 2,00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이. 근데 최고 실적이 최고 매출이 나왔을 때가 2017년도란 말이에요. 이 매출을 이제 올해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내년에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2,500억, 3,000억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익이 얼마 찍히지 않아도 좀 리레이팅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확인이 안 됐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테마가 붙었을 때는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2020년도에 이게 뭐 매출이 예를 들어 2,500억 이상 찍혀 있고 이익이 예를 들어 100억 뭐 이상 나왔다. 그리고 이 업황이 좋다. 그러면 지금 굳이 뭐 매도 안 하고 끌고 가도 되는 포지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에 집중을 해야지 이슈에 집중하면 항상 왜곡된 포지션에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주고객사, 이제 업사이드 폭이라는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흐름들을 좀 보면서 항상 투자를 해나가면 된다. 이게 보면 이런 변동성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 81%가 빠졌다 그랬는데, 자, 810원에서 지금 이제 3,200원이니까 올라온 게 몇 배예요? 대충 한 400% 올라온 거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이 400% 올라온 변동성 안에서 내가 100%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200%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300%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겠다. 뭐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할 매도를 어떻게 잡아갈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짜놓고 그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적정 가치 수준까지 아직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분할 매도 포지션도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10만원 보여지는데 주가가 만원에 있다고. 이게 뭐 이제 2만원 올라오면 이거 분할 매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끌고 가야죠. 한 5만원 정도나 와야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고, 이런 기업들은 턴어라운드 잡히거나 이런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많이 튀어주면 어때요? 자, 분할 매도 포지션 보고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정치 테마라든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시각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좋은 기회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이슈나 정치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이슈가 붙으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매도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대입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정치 테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제로성 게임의 최하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고 있어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테마가 붙었으면 일단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어떻게 접근하냐, 대선 주자로 나온다, 아니면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들어선다는 이슈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원익큐브란 기업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런 걸 공부하려고 그런다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막 접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뭐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 언제냐, 무슨 선거가 언제냐, 이 시점을 잡아가지고 이 이전에 언제 팔아야지, 그 전까지는 테마 흐름이 유지가 될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긋났을 때 노이즈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고 가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장기 수익률들이 높이 쌓이고 많이 쌓인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는 항상 이거는 좋은 이제 매도 찬스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데서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 이슈를 따라다니는 거는 항상 거꾸로 가는 길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집어넣어서 손질나면서 깨닫지 말고 이런 것들을 미리 대입을 해보세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나가면서 보면 결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성은 나중에는 끝이 안 좋다 라는 걸 경험으로 이제 알아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손실이 나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요런데 내 시야가 많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꼭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은.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